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번 네. 강의하셨을 때 에너지 유형에 따라서 비만이 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에 따른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이제부터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 이제 유형별로 비만 유형이 달랐잖아요. 그 각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비만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에너지 생성 기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지난번 강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생성 기능이 굉장히 뭐 이런 소화 기능과 관련해서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기억을 약간 네. 되새김한다는 느낌으로 그럴까요? 한 번만 좀 설명 더 해주실 그래요. 수 우리 있을까요? 어쨌든 노비노 다이어트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면 사실 다이어트는 그냥 적게 먹고 운동만 해서 살 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이 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몸의 에너지를 바꿔서 내 몸을 정상화해야지만이 이게 요요도 안 생기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라는 게 뭐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 소화 기능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또 이 우리 몸의 순환 기능과 운동과 일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비뇨생식 기능이라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과 정신 활동에 따라서 이 에너지 균형 조절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비만의 패턴이 달라지고 어떤 비만 유형이 이제 다르다는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늘은 에너지 생성 기능과 관련되는 이제 에너지 생성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이 마른 복부 비만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런 마른 복부 비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일상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과 우리 일상의 운동과 움직임 또 그다음에 아까 수면과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그럼 운동도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수면은 어떤 패턴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그 비만의 유형은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비만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하면 팔다리가 가늘고 이제 복부 비만 형태가 나타나고 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전신적으로 몸이 잘 붓고 하는 그런 전신 비만 형태가 나타나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게 에너지 수성화강의 균형이 깨지면서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서 어떤 상체 비만의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너지 생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에너지 생성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마른 복부 비만 딱 이렇게 하니까 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 유형이 기존에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식이에 정말 중요한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런 유형에서는 어떠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식이요법 일단 얘기 드리기 전에 우리 이 교수가 아주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보면 마른 복부 비만 형태의 비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먹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필요한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또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팔다리는 가늘고 이제 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식욕 억제를 시키는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식욕 억제들. 특히 이제 요즘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 기적의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자기가 SNS에 올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식욕 억제제의 대표적인 그런 주사제인데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맞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에너지 생성이 부족한데 그런 걸 맞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되면서 살은 더 빠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몸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마른 복부 비만, 특히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 다이어트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 이 교수가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단계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어쨌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사람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지 뱃살이 빠집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경우에
뭐 잘 먹으면 살 빠진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잘 먹어야지 네. 모든 사람이 잘 먹으면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 먹으면 살찌죠. 살찌지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잘 먹으면 사실은 살이 빠지죠. 근데 이제 잘 먹으라는 얘기가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먹는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되고,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안 되고, 좋은 음식을 이제 어쨌든 특히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위기능이 안 좋잖아요. 네. 소화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먹으라 그런다고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되면서 사실은 더 위기능이 힘들어지고 몸이 어떻게 보면 더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을 조금씩 이제 자주 먹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화기능은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좀 하냐면 우리 자동차를 비유해서 자동차 엔진 기능에 네. 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 같으면 이 엔진이 이제 한 중형급 엔진은 달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소형급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알아서 적게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적게 먹더라도 자주 먹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하루에 그냥 3끼만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어쨌든 살찌는 게 싫으니까 또 어떤 뭐 2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 바쁘다 보면 막 거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생성이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에너지가 기본적인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게 본인의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도 기능도 용량도 작고 또 먹는 것까지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얘기했다시피 마른 복부 비만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씩 내 엔진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이제 자동차를 비유하면 좋은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바뀌게 되고 또 왜냐면 근육이 붙으면서 몸이 스스로 내 몸의 근육을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몸이 이제 스스로 위기능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의 음식을 먹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그러면 좋은 음식은 어떤 거냐 또는 피해야 될 음식은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걸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모든 음식은 다 좋죠. 다 조물주가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는 이런 마른 복부 비만 형태의 어떤 사람들은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거든요. 예. 꼭 피해야 될 음식이 뭐냐 하면 이제 대부분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냐 하면 이제 밀가루 음식입니다. 사실은. 밀가루요? 네, 밀가루 음식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휘발유로 따지자면 굉장히 저급 휘발유예요. 예. 엔진 기능도 안 좋은데 저급 네.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찬 음식은 피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데워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워야 되려면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데 찬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 대사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찬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사이다 콜라 같은 그런 탄산음료죠. 예, 탄산음료죠. 그런데 제가 탄산음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변에 진짜 많아요. 예, 왜 그러느냐? 네. 소화가 안 되니까 네. 탄산을 한 모금 먹고 뭔가 이 위 자극을 줘서 한번 예. 트림이라도 하면 내 속이 뭔가 좀 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화가 되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탄산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탄산음료라면 특히 이제 당분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당도 사실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선생님 탄산수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탄산수도 우리가 물 속에 탄산을 함유하고 있으려면 차지 않으면 탄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찬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사실은 데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절대 찬 걸 먹으면 안 되고요. 이제 심지어는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찬 걸 먹지 마라 그래요, 제가.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선생님, 과일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과일도 찬 과일은 사실은 이게 데워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내 몸에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또 익혀 먹을 수 있으면 익혀 먹고, 또 이제 우리가 실온에 내놨다가 조금 어느 정도 찬 기운이 가고 나서 이제 간 이후에 먹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제 정리를 하면 절대 밀가루 음식과 찬 음식은 피하라. 그리고 좋은 음식은 뭐냐? 좋은 연료는 뭐냐? 네. 두부, 콩, 계란, 생선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육이 부족하니까 배는 볼록하면서 지방은 많고 또 근육이 부족하니까 이제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단백질 소화 흡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자주 그 다음에 내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넘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근육이 붙고 하면 몸이 스스로 호르몬의 대사라든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 움직임의 운동이란 이게 이제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제가 하나만 또 더 짚고 넘어가면 이제 이런 분들이 소화는 잘 안 되는데 이제 근육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미 같은 이제 이런 걸 또 현미 밥을 또 먹으라고 이제 건강에 현미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잡곡 같은 걸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초기에는 사실은 그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단백질도 얘기했습니다만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또 현미나 잡곡이 소화가 안 될 때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흰쌀밥 중에도 찹쌀이죠. 예, 찹쌀. 예, 찹쌀로 된 찰밥 같은 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일단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모든 뭐 위의 운동이라든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진짜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게 하루에 5끼를 먹는데 이제 우리가 3끼는 일반적으로 잘 챙겨 먹고 아침, 점심과 점심, 저녁 사이 간식으로 이제 찰떡 같은 거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좋은 견과류, 자기가 좋아하는 견과류가 들어간 찰떡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뭐 어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런 경우 이제 가방에 넣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에너지를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교수님 다 들어보니까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식사는 약간 소화가 무조건 좀 잘 되는 이런 음식으로 잘 양질의 음식을 골라야 되고 절대 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단백질도 약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근력이 잘 안 생겨서 이런 유형은 좀 운동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보면 이제 늘 피곤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생각 없이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위에는 운동 부족이다. 운동해라. 막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운동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남편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아내가 얘기를 하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럼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의 운동은 이제 우리가 나가서 뭐 야외 활동의 운동 이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에너지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에너지 생성된 걸 경락을 통해서 그걸 잘 순환하고 인체 각 기관에 공급해 주는데 거기 리듬을 어떤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몸의 건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 대소변 잘하면 건강하다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는 잘 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너지 순환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우리가 움직임이라 그랬죠. 일종의 운동과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그 운동과 움직임이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몸의 경락이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접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접히지 않도록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소에 나름대로 운동을 하더라도 일상에 우리가 사무실이든지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몸을 숙이거나 아니면 뭐 몸이 이렇게 접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경락이 순환이 잘 안 돼. 그렇죠. 경락이 접히는 네. 거죠. 경락이라는 거는 호수로 물을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락이 접히면 음.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 뭐 우리가 보면 우리 팔꿈치, 허벅지 이게 다 보면 접히는 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접히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게 우리 몸의 경락의 흐름을 잘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몸을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운동 이전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무직이면 어쨌든 이게 배를 좀 당기고 이제 몸을 세우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저도 그 많은 강조를 하고 또 바른 자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상 근무자죠. 데스크 잡. 예. 이제 책상 근무자는 한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한 번씩 피워주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요. 30분마다. 쉽지 않을 텐데, 예,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경락을 접어놓는 게 사실은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게 건강에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결과 이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 5시간 이상 이 책상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비만이 이제 비만율이 이 일반인들보다 한 1.5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경락이 접히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앉아 있으면 경락이 접히게 되고 이제 경락이 접히게 되면 에너지가 쌓이면서 이제 쌓이게 되면 비만이 되는 거고 비만이 되면 또 이제 결과적으로 또 오히려 또 순환이 안 되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책상 근무자들도 이제 제가 몸을 그 경락을 바로 세우는 건 뭐냐 하면 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우리 에너지가 가는 가장 원기둥을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들이 이제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이 세우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단전까지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배꼽을 약간 후상방으로 당긴다. 이런 배꼽을 등에 가깝게 좀 당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전이라는 게 보면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 같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단전호흡을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전에 어떻게 보면 이걸 고무풍선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기가 모여 있는 고무풍선과 같은 게 이제 단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전을 이렇게 배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미는 느낌으로 배꼽을 약간 당기면 단전이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가 어떻게 되죠? 펌핑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우리가 뭐 서 있거나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약간 배꼽을 뒤로 조금 당겨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배꼽을 우리 이 교수님 한번 이렇게 우리 앉아 있지만 한번 당겨볼까요? 그러면 몸이 세워져요. 저절로 가슴이 세워져요. 예, 이게 이제 경락의 줄기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습관하는 게 1차적으로 운동 이전에 이제 우리가 단전의 어떤 이게 기운을 경락을 바로 세워라. 예? 경락의 에너지 흐르는 길을 바로 세우는 게 일단 운동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은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막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하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지 이러고 이제 뭐 6개월 1년 이제 막 끊어가지고 한 2, 3일 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도저히 몸에 피곤해서 이게 몸이 운동이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를 당기면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요? 예. 걷는 것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는 막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초에 뭐 20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심박수 이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걸으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편하게 걷는 겁니다. 그냥 배를 당기면서 편하게 에너지 일단은 부드럽게 순환을 쉽게 말하면 몸에 시동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걷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다이어트 피트니스 센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문이 있어요.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정말요? 예, 의외죠. 네. 이제 우리가 일반 다이어트 생각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그건 예. 운동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도 피트니스 센터 가서 평생 할 수 있으면은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1년 6개월 정도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을 하면 살은 빠지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이제 몸의 에너지라든지 몸의 모든 것들이 그 운동하는데 피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후에 안 하게 되면, 네. 몸이 완전히 이제 운동하는데 에너지나 모든 흐름이 맞춰져 있다가 세포나 모든 기능들이 거기 맞춰져 있다가 안 하게 되면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폭발적으로 오히려 요요처럼. 예, 막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논문들은 제가 볼 때는 운동할 때의 어떤 환자들 평가한 게 아니라 1년 후 또는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그 운동했던 사람들을 평가해 보니까 오히려 더 역현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논문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몸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경락을 세우기 위해서 또 순환을 위해서 이제 배를 당기고 이제 걷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운동은 뭐냐 하면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에너지 순환이 될 정도로 하는 건데 우리가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 왜 이제 단전호흡이 이 사람들한테 좋으냐 하면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에 운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장부의 움직임, 운동성이 떨어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운동이 이 육체적인 팔다리의 운동도 있지만 이 장부의 운동이 바로 단전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전호흡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요. 예, 단전호흡,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걸 이제 추천하고요. 만약에 또 조금 여건이 되면 이제 프랭크 같은 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할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뭐냐면, 운동하라고 그래서 이제 수영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영 굉장히 많이 막 건강에 좋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근육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아픈 경우도 있고 배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복부에 힘이 없으면서 허리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허리 환자들은 수영이 좋다. 수영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많이 추천받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수영하면 안 됩니다. 수영하면 더 몸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더 힘들고 허리가 더 힘든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어떻죠? 찬물에 들어가면 에너지 뺏기잖아요. 네. 예. 안 그래도 예. 찬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다. 예. 좀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에너지 생성이 적기 때문에 소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면에도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좀 많은 시간을 자는 게 좋아요. 예, 밤에 잠자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수면 시간에 가장 우리가 수면의 골든타임이라 그러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자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까지 자도 좋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제가 이제 차 같은 걸 조금 추천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차잖아요. 차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차가 좋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강. 정말 그렇죠. 하얘지잖아요. 예, 생강차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인삼.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계피 같은 것도 성질이 굉장히 더운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피차라 그러는데 뭐 사실은 집에서 귤 같은 거 먹고 깨끗이 씻었다가 말려서 이제 그런 것도 차로 끓여 먹으면 차로 끓일 때 뭐 생강이나 요 계피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끓여 먹으면 이 위기능에도 굉장히 좋고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압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 SNS를 하니까 이제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합곡혈이라고 손에 이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손이 만나는 곳 이제 우리가 소 안 될 때 이게 합곡혈을 누리면 뭐 속이 시원하고 트림 떠나고 이러잖아요. 합곡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도 우리가 족삼리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족삼리혈 같은데 이렇게 가볍게 자극을 눌려주고 자극을 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복부 마사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엄마 손은 약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손의 에너지를
네.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운동도, 복부의 운동도 높여주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들어보니까 이게 네. 마사지 하는 것도 좋고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저녁에 잘 때도 이제 복대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이런 분들은 좀 부드럽고 조금 이런 그 발라드라 그러나요? 네네네. 이런 음악이 좋아요. 막 격렬하고 또 뭐 너무 우울하고 이런 음악보다는 이제 그런 그 음악 들으면서 네, 지금 저희들이 추천해드린 네. 그런 차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도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네. 에너지 생성 기능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네. 비만이 나타나는 것에 네. 대해서 네. 음식이나 운동에서부터 지금 네. 막 수면 그리고 네. 뭐 한방차부터 해서 네. 뭐 지하 펼자리나 그러게요.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생활 관리까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약간 마른 복부 비만 분들은 정말 약간 좀 귀 쫑긋하고 듣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그럼 노 비만, 노 질병에서 네. 노비노 다이어트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